필기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양대학교 2018학년도 수시논술 대비 모의고사 2차 인문계열 문제 보겠습니다. 모의고사에서도 무지의 무지를 주제로 해서 한계문항 1200자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무지의 무지는 결국 무지의 자각과는 상반되는 그런 개념일 텐데, 자신이 모른다는 것조차 모르는 것, 하지만 무지를 자각할 때 발전이 시작된다, 이러한 정도의 개념을 잡으면은 전체적인 주제 자체의 접근은 그다지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다만 학생들에게 이 문제를 시켰을 때 대학에서 요구하는 지시사항의 내용을 답안지에 이렇게 빠뜨린 경우 이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였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구성상 지시사항이 많다 보니까 구성에 있어서의 불완전성, 그런 경우가 가장 빈번한 문제점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독해 그 자체를 놓치는 경우는 별로 없었고, 마지막의 추론도 그다지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학 측에서는 모두 3개의 답안지를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답안지에 대부분의 키워드가 담겨 있다고 저는 판단해서 학원 측에서는 별도로 답안을 작성하지 않고 마지막에 이 답안지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지시사항에 따라서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그리고 예시 답안을 소개하는 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먼저 답안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설명을 듣게 된다면 사실 하등의 도움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 명심해 두시고, 반드시 먼저 자기가 답안을 작성한 뒤 자기 답안과 그리고 대학에서 요구하는 답안과의 차이점을 비교하고 검토할 때 아주 짧은 시간에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항에 대한 서술 방향 확인하겠습니다. 문제에서는 다소 복잡한 요구를 하고 있고, 이러한 요구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면 한 편의 글이 되도록 이렇게 지시사항을 충실하게 주고 있습니다. 가를 참고해서 무지가 무엇인지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 될 것이고, 왜 무지한 자에게 그것이 피할 수 없는 것인지 역시 두 번째, 왜 무지한 자가 술 취한 자에 비유될 만한지, 이렇게 3가지 질문을 첫 번째 1번에서 묻고 있고, 역시 2번에서는 대지와 소크라테스의 대비를 활용해서 무지한 자의 경험세계와 알매 이른 자의 경험세계의 간극의 격차가 점차 벌어지는 이유를 설명하되 반드시 무엇을 포함시켜라? 대지와 소크라테스의 대비,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양적 그리고 질적 쾌락이라는 이러한 개념을 활용하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질문에서는 안의 줄거움이 무엇인지 추론해보거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앞에 독해에서 큰 무리가 없었다면 잘 답하고 있는 만큼 추론 그 자체보다는 지시사항에 따라서 꼼꼼하게 구성의 안정감을 갖추면서 서술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적인 요체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무지에 대해서는 자신이 지각하는 범주 이외의 세계는 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는 상태인 만큼 자기 발전의 가능성은 차단된다. 그렇다면 무지한 자가 술 취한 자에 왜 비유되는가? 자신의 무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끄러움, 두려움과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알의 상태에 도달했을 때 자신의 무지에 대한 부끄러움과 각성이 일어나게 된다. 이제 이어서 대지와 소크라테스를 통해서 경험세계의 간극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이유를 서술하게 된다면, 바로 여기에는 쾌락이 양적 쾌락과 질적 쾌락이 있으며, 돼지는 근본적인 욕구 충족과 만족, 즉 양적인 쾌락을 추구하면서 무지에 대한 자각조차 없는 존재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면, 소크라테스는 무지를 자각함으로써 깨달음이라는 질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이것은 어떻게 만족의 상태는 이룰 수 없지만 끊임없는 추구의 과정으로 정의될 수 있고, 이를 경험하지 못한 자는 알 수 없는 기쁨을 주는 만큼 질적 쾌락이 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양적 쾌락에 머무른 돼지가 현실에 그대로 안주한다면 소크라테스는 끊임없는 지적인 만족을 추구함으로써 지적 간격은 현저한 격차를 보이게 된다. 여기까지 서술하신 뒤 그렇다면 아내의 즐거움의 실체는 무엇이냐? 그는 공공한 삶 속에서도 궁핍의 불만족에 대해서 초월을 함으로써 이것을 잊고 삶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했다. 궁핍하다고 해서 거기에 매달린다면 삶을 실현할 수 없는 만큼 이것을 초월함으로써 향해 나아가려는 자신의 의지를 막는 그러한 외적 환경의 장애물을 제거한 뒤 오롯이 암만을 추구하는 지적 즐거움에 빠진 상태였다. 이러한 식의 서술을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답안 전개 보겠습니다. 대학에서 공개한 답안지입니다. 아마 학생 답안지인 것 같은데 키워드를 아주 충실히 담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지각한 세계를 바탕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배우고 느낀 세계가 그들의 세계의 전부라고 여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그들이 배우고 지각하지 못한 세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조차 알지 못한다. 이러한 상태를 무지무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본인이 지각하는 범주 외의 것들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에 대해 알지 못하는 상태이다.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자각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모르는 것 혹은 자신이 모르는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나마 인지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무지는 어느 정도의 알을 전제로 한다. 무지한 자는 자신이 무지하다는 사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무지의 무지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가에서 주인은 무지한 자를 술 취한 자에 비유한다. 술에 취한 상태, 즉 인간이 무지한 상태에서는 자신의 무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끄러움, 두려움과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없고 알 수도 없다. 그러나 술이 깬 알의 상태에 도달했을 때 인간은 비로소 과거의 자신의 무지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고 각성하게 된다. 여기까지 보게 된다면 일단 무지의 무지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사람들이 무지의 무지를 피할 수 없게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난 뒤 술에 취한 상태의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고 알의 상태에 도달한 개인은 더 이상 자신이 무지했던 과거 상태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한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알을 추구하고 자신의 본질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는 동물이다. 뿐만 아니라 존 스튜어트 밀의 언급처럼 인간은 양적 쾌락보다는 질적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이다. 돼지와 같이 근본적인 욕구만을 충족시키며 사는 삶보다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소크라테스와 같은 질적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선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깨달음의 질적 쾌락을 맛보지 못한 무지한 개인은 질적 쾌락의 존재조차 알 수 없기 때문에 알의 상태에 도달하지 않는 한 그 기쁨을 알 수 없다. 따라서 무지한 자와 알에 이른 자의 경험 세계는 현저하게 그 격차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 역시 중심 개념인 질적 쾌락 그리고 돼지, 소크라테스 이러한 비유를 활용함으로써 경험 세계의 격차라는 이 이유를 정확히 서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약간 짧은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한두 문장만 더 추가를 했습니다. 아내는 공공한 삶 속에서도 알을 통한 질적 쾌락에 도달하고 있다는 면에서 공자는 아내를 예찬한다. 아내의 즐거움은 암 이외의 것에는 관여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가짐으로 무엇에도 방해받지 않고 무지로부터 벗어나는 최적의 상태이다. 암 이외의 것에서 오는 물질적 만족은 또 다른 욕망을 낳으면서 삶을 방해한다. 하지만 궁핍한 삶은 삶을 추구하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한다. 궁핍에서 오는 불만족을 초월하는 자가 오로지 진정한 삶을 위해 매진할 수 있다. 아내는 현실 삶의 초연함으로써 오롯이 암만을 추구할 수 있는 지적 즐거움에 빠져 있는 것이다. 설명 마치겠습니다.